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크게는 경남, 작게는 창원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2022년 창원이 특례시로 출범하는데요. 여러 기대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특례시라는 명칭에 더해서 실제 어떤 권한을 받게 될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관계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전 부원장,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창원시 입장에서 상당히 기쁜 일입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는 이게 논의조차 안 된 채로 안건이 폐기돼서 실망이 컸는데 이번에는 개정안이 통과됐거든요. 창원시 내부 분위기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창원시는 지난 2010년 창원, 마산, 진해 3개 도시가 물리적 통합으로 탄생한 인구 100만 도시로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다양한 행정 수요로 추가적인 특례가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네. 특례시 실현은 4개 대도시 우리 창원을 비롯해서 고양, 수원, 용인시가 민선 7기 출범하면서부터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공동 대응 기구를 구성하고 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 왔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좌절을 딛고 이제 이번 21대 국회 그것도 초반에 결실을 맺게 되어 104만 시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로 인구 100만 대도시에 추가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 역차별을 받아왔던 시민들에게 도시 규모에 걸맞는 행정 서비스 또 보다 더 나은 생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이번 소식에 참 여야 할 것 없이 창원 특례시를 반기는 분위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1988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이게 지금 2010년 7월 마산, 창원, 진해 통합 이후에 인구 100만이 넘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체라는 한계 때문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금 특례시 지정으로 이 대도시 규모에 맞는 자치 권한을 갖고 도시 발전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놓여졌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네. 뭐 행정적이고 재정적인 권한 확대뿐만 아니라 도시 브랜드라든가 도시 경쟁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소속 당 여야를 떠나서 반길 일이고요. 네. 여와 야가 힘을 합쳐서라도 이 뒷부분을 뒷받침을 해서 앞으로 자치 권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 일부 의원들이 또 반대표를 던졌다는 사실이 들리고 있는데요. 경남도지사를 지낸 홍준표 국회의원 그리고 진주시를 지역구로 한 박대출 국회의원이 이렇게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 단순하게 왜 반대했냐 이렇게 비난하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표를 던진 게 아니냐 해석이 저희가 합리적으로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조청래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의원님의 반대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도지사 재직 시에요. 전임 시장님인 안상수 시장께서 광역시 성격 추진을 하셨어요. 그때 홍준표 지사님께서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는데 그 반대하신 이유는 경남도에서 창원시가 빠져나갈 경우에 경남도시가 위축되거나 행정 권한이 위축될 거라고 본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이번에 특례시 신설 조항에 대해서도 사실 반대를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대출 의원은 제가 그분의 생각이나 속내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창원시의 재정과 조세 특례가 강화될 경우에 경상남도에 있는 여타 시군들이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하신 게 아닌가 제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창원시가 특례시로 지정이 되어서 창원시가 크게 활력을 띠게 되면 그게 전체적으로는 경남도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또 서부 경남의 중심 도시인 진주에는 새로운 기회 요인이 발생하고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볼 것만은 아니고요. 단지 이제 창원시가 경상남도라든가 국회라든가 정부와 이 협상을 해 나갈 때 제가 볼 때 이분들의 우려도 잘
포용을 해서 지혜를 좀 발휘해서 보완할 거 있으면 보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경남도 위축이라든지 타시군과의 격차에 대해서는 논의가 그 전에도 꾸준히 있어 왔던 만큼 특례시로 지정이 결정된 이상 앞으로 이런 문제점들을 더 보완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시는 게 창원 특례시가 그 무엇, 어떻게, 언제부터 달라지나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지난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그 국회 통과로 그 우리 창원시는 특례시라는 그 행정적 명칭을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로 네. 지금과 마찬가지로 경상남, 도란, 강력 자치단체 내에 속해 있지만은 앞으로 시행될 이제 지방자치법 제 198조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 재정 운영, 그다음 국가의 지도 감독 등에 있어서 추가로 대도시 특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개정된 법은 공포 후에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한 2022년에 창원 특례시가 출범할 것으로 봐지고요. 창원 특례시 출범으로 그 달라지는 점을 뭐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시민 삶의 질 제고와 도시 경쟁력 강화라는 그 직접적 효과와 그리고 창원 특례시에 거주하는 그 시민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또 대외적인 도시 브랜드 향상으로 무형의 파급 효과도 매우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이 느낄 수 있는 혜택을 가져오기 위해서 네. 내년 한 해 동안 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지방분권법 그리고 또 기타 개별법에서 이런 개별법에서 재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특례를 가져오기 위해서 저희들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변화를 시민들이 느끼기 위해서는 참 많은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동안 여러 규제들로 인해서 창원시가 필요한 부분을 뭔가 발휘하지 못했다. 발목이 잡혀 있지 않았습니까? 특례시 이전에 불가능했던 것들로 창원시가 어려운 점이 참 많았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구 10만이나 뭐 인구 100만 도시나 모두 동일한 기초자치단체로 이제 규정함으로써 이제 행재정상 그렇게 뭐 비슷한 네. 권리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법률에 규정된 100만 대도시의 특례도 보면은 지금 현재 3개 법률 크게는 이제 뭐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이라든지 지방공개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지방분권법에 의해서 한 20개 정도 사무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지금 현재도 특례를 받아 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특례로는 우리 시 규모에 맞는 행정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는 기대가 크고요. 또한 이제 우리가 여태껏 어려웠던 게 이제 71%가 창원시 관할인 진해 신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 항만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지역 맞춤형 개발이라든지 또 주민 민원 반영에도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특례시가 되면 이러한 항만 그 관련 관리권을 등을 이제 이양받아서 항만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강력시급 위상에 걸맞는 그 행정적, 재정적 자치 권한, 그 자율성을 부여받아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그리고 지역민에게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대감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특례시라는 명칭이 행정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특별시나 광역시라든지 이런 지자체 종류가 아니라서요. 주소를 쓸 때 창원 특례시 의창구 이렇게는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공적 장부에 사용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이제 부여된 특례시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2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198조에 의해서 대도시 특례로 규정된 행정적 명칭이기 때문에 주소 등의 공적 공부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만 네. 추가 특례와 함께 특례시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는 그 상징적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네,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거기에 따른 권한을 이제 부여받기 때문에 이후에 많은 것들이 변화될 것 같은데요. 특례시로 지정을 앞두고 아무래도 재정 그리고 조세 특례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도가 거두고 있는 취등록세나 경남도가 주는 교부금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어 보일 것 같은데 근데 어떨까요? 이번에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에 특례시 관련 조항이 세세하게 명확하게 가 있지가 않고요. 198조 한 조항에만 특례시에 대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만 부여됐기 때문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가 지방분권법 등에 들어갈 내용들을 앞으로 어떻게 잘 협의해서 행정사무권한을 어떻게 확보할지는 남은 숙제입니다. 경남도와 관련해서는 취등록세 등 경상남도 도세 중에 일부 세목 중에 일부 항목을 네. 특례시가 직접 징수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게 주는 교부금을 인상하거나 또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 전부 개정안과 관련해서 나오는 얘기가 다른 자치단체 재원의 감소를 가져오는 특례는 안 된다라고 부대 의견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상당히 치밀한 전략을 갖고 밀고 당기는 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뭔가 여지가 많아질 수도 있겠고. 네, 앞으로 1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특례시가 되면 부여받는 권한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경남도 위추 이야기를 앞서 잠깐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경남도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허성모 시장의 행정력 그리고 정치력에 더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특례시는 자율적인 도시 개발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도시 발전 전략을 추구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광역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곧바로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창원시가 경상남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는 경상남도의 행정사무권한과 부딪히는 그래서 불협화음이 나올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허성무 창원시장이 같은 당 소속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정책 협의나 소통에 별 문제가 없었다고 봅니다. 아마 두 분이 잘 협조를 하실 걸로 보고요. 특히 허성무 시장께서 정치적으로 정치력을 발휘해서 잘 돌파해 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은 다음 선거가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으로 혹시 인근 지자체의 인구가 창원시에 집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경남도 내 일부 도시는 머지않아서 소멸할 거다 이렇게 그 주장이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걱정이 더 큰 것 같은데 창원 특례시가 인근 지역의 인구를 흡수할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이제 우리 창원시가 2010년도 통합을 하면서 108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지금 현재는 104만 정도로 이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인구 유출의 원인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일자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러한 이유로 우리 지역을 떠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특례시 지정이 된다. 특례시가 이제 곧 출범하겠죠. 2022년도 되면 출범하게 되는데 네. 아무래도 경쟁력은 이제 갖추고 이제 지역의 발전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처럼 대규모 인구 유입은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전국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방은 현재 어떻든 간에 어떠한 약을 쓰더라도 어떠한 처방을 하더라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이 이제 희망을 거는 것은 특례시를 통해서 인구 유입은 좀 어렵더라도 인구 유출 감소는 좀 덜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데 큰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인근 지역의 도시 소멸 론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우리가 특별시나 강력시 주변에 보면 도시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들 특강력시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 창원이 특례시가 된다면은 우리 쪽으로 다 흡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도시들이 인근 농촌 지역들이라든지 더불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례시의 늘어난 그 행재정 권한으로 주거라든지 교육 환경이 개선되고 또 우리 지역의 투자가 확대되면은 수도권으로 이거 인구 이탈로 인한 지방 소멸 현상을 이제 타파하고 또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해 이제 연구 한 자료를 살펴보면 그 창원형 자치분권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창원 특례시 지정은 경남 시군의 자치분권의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경남 지역 전체의 성장, 전체 성장의 견인차 역할도 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 부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1년을 어떻게 계획하느냐가 참 중요할 텐데요. 학수 고대 끝에 창원시가 이제 특례시라는 권한을 획득할 걸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또 최대 관심사인데 창원시에서 곧 준비단이 꾸려진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9일날 허성무 창원시장님께서 그 브리핑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원 특례시의 성공적 그 출범을 위해서 내년 한 해 동안 출범단을 특례시 출범 준비단을 꾸려서 차근히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시청 조직 내부에 이제 특례시 출범 준비단과 또 그리고 4개 도시가 아무래도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개 도시의 행정 협의체를 꾸리는 이렇게 이제 우리 행정 내부와 또 밖에 있는 우리 4개 도시가 연합을 해서 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할 계획입니다. 그 특례시라는 그 새로운 자치 모델이 하나 탄생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 그 관련 기관들과 내년 한 해 동안 적극 논의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개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권한이 딱 한 줄로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특례시에 걸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얻으려면 앞으로의 1년 어떻게 창원시가 준비해야 더 전략을 잘 짤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지 제언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이제 오늘 토론을 통해서 다 나온 얘기인데요. 제가 그거 중에 3가지만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좀 모호하고 애매하고 좀 문제랄까 이런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첫 번째는 특례시 명칭 사용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특례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가 아니라 행정적인 명칭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명칭의 실효성과 관련된 부분, 이거를 실제 행정 절차 속에서 녹여서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재정특례와 관련해서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 조항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재정특례를 우리가 받는데 상당한 난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창원시가 국회라든가 정부라든가 경상남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4개시 행정협의체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실효성 있게 재정특례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전략적인 좀 접근 대응이 필요하다. 치밀한 사전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어떤 보고요. 그럼 접근이 조금 필요하다고 네? 보세요?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접근이 좀 더 세부적으로 재정특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보시는지. 법률적인 부분에서 허용 가능한 부분과 안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상남도의 여타 지역 시군과의 관계, 도와의 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밀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네. 경우의 수를 놓고서 가봐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는 광역지자체에 준하는 특례시만의 행정적, 재정적 자치권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사무권한과 법령 개정 이 부분을 이루어내는 데 필요한 재정적인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잘 강구를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는 다른 안건들도 아젠다들도 많이 있겠지만 충분히 미리 반영이 돼서 좋은 결실을 가져오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제언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의도연구원 조청래 전 부원장, 창원시 서정국 자치행정국장과 함께 창원시의 특례시 지정에 대한 기대와 과제를 분석해 봤습니다.
하나의 변화에는 혼란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새로운 창원시의 기대에 따르는 우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빈틈없는 준비로 2022년 완성된 창원 특례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G 헬로비전